예, 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완성. 그죠? 실전 모의고사 5회 오르간스키의 세력 전이 이론. 세력 전이? 그 세력이 뭐 어디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겠네요. 봅시다. 뭐 러시아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봅시다. 자, 봅시다. 세력 균형 이론에 따르면 국제 체제는 완전한 무정부 상태와 같아서 국제 체제는 어떤 국가가 지나치게 힘의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가 일어날 수 있고 그 결과 다른 국가들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압도적인 국력과 군사력을 가진 국가를 패권국이라고 하는데 패권국은 같은 시기에 여러 국가가 존재할 수도 있다. 세력 균형 이론에서는 적대 세력과 우호 세력의 분포가 균형을 이루면 전쟁의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반대로 불균형을 이루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그래서 패권국이 아닌 국가들은 패권국에 맞서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형성해서 우호 세력을 키우는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국가가 패권 추구를 좌절시키고 특정 국가의 패권 추구를 좌절시키고 자국의 존립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세력 균형 이론의 설명과 배치되는 양상들이 국제사회에 나타나면서 이 이론이 가진 한계도 지적되어 왔다. 세력 균형 이론의 어떤 한계점이 나왔다. 그죠? 그래서 오르간스키, 그죠? 이 사람이 세력 균형 이론의 산업화 이전에 일어난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충분한 이론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로부터는 국력의 변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경제력이라고 보고 이를 근거로 세력 전이 이론을 주장했다. 산업화 이전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후나 국토의 영향이 큰 농업 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국가 간 국력의 순위는 거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로부터는 국가별로 경제적 성장의 결과가 매년 누적되었고 몇 해가 지나면서 국력의 순위도 산업화 이전과는 달라졌다. 이 과정에서 산업화 이전 시기에 국제체제를 주도해왔던 세력은 힘이 쇠퇴하고 도전 세력의 힘이 강해질 때 세력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오르간스키는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경제적인 바탕이 있어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군사력 증강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산업화로 인해 국가 간 무역이 중요해짐에 따라 경제적 이익에 근거한 동맹 관계가 강조된다고 설명하였다. 오르간스키는 국제체제가 무정부 상태는 아니며 국제체제의 정점에 오른 지배국은 자신의 이념이나 성향이 담긴 위계 질서를 설계하게 되고 다른 국가들은 이를 수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계 질서를 피라미드 구조로 설명했는데 가장 위에서부터 지배국, 강대국, 중급국, 약소국, 종속국으로 구성된다. 피라미드의 폭과 국가의 수는 비례하지만 지배국의 국력은 아래의 모든 국가들의 국력을 합친 것보다도 강하다. 지배국은 자국이 만든 국제 질서를 제공하고 자국과 일부 소수 강대국의 이익을 부합시켜 국제 질서를 유지한다. 이렇게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면 지배국이 강대국의 지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질서에 대해 지배국이 아닌 나라들은 불만족이 발생하는데 피라미드 아래로 갈수록 현재 국제 질서에 불만족하는 국가의 비율은 증가한다. 다음, 강대국이 현 질서에 만족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배국의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약소국과 종속국이 대부분 불만족의 상태인 것은 지배국이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 자국의 이익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강대국 중 어느 한 국가가 지배국에 도전하게 되면 그 강대국을 지지하게 된다. 만약 강대국이 지배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도전할 수 있는 국력을 충분히 가지는 경우 세력 전이를 목적으로 전쟁이 발생한다. 강대국의 국력은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통해 길러지는데 오르간스키는 한 국가의 국력이 성장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했다. 첫 번째, 잠재적 국력의 단계로 산업화 이전에 국력이 낮은 국가로 평가받는 시기이다. 이러한 나라들 중에 인구가 많거나 영토가 큰 나라의 경우 앞으로 산업화 추진을 통해 거대한 국력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국력의 전환적 성장 단계로 한 국가가 산업화 이전 단계에서 산업화 단계로 전환하는 시기이다. 이때는 한 국가의 국민 총생산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게 되고 대외 영향력도 높아지면서 해당 국가는 세력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의 국력을 보유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힘의 성숙 단계이다. 이 단계는 한 국가의 산업화가 완성되는 단계로서 국민 총생산의 증가율은 이전 단계보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힘의 성숙 단계에 있는 국가는 국력의 전환적 성장 단계에 있는 국가보다 더 강한 국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경제 성장의 속도 면에서는 후자가 전자보다도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두 국가 간 국력의 차이는 점차 줄어든다. 그래서 오르간스키는 전환적 성장 단계를 통해 급격한 국력 증대를 이루어낸 강대국이 힘의 성숙 단계의 지배국에 대해 불만을 가진 상태라면 세력 전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제 체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좀 어떤 나라가 이제 힘이 세지면 이제 뭔가 이제 그죠, 국제 정세가 흔들린다 그 얘기겠네요. 이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 넘어갑니다. 10번 국력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네요. 넘어갑니다. 11번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만 아닌다고 보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와 있고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아이고 문제가 여기 있구나. 답은 기억, 니은이네요. 그죠? 기억, 니은. 오케이. 넘어갑니다. 12번 니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이렇다. 그죠? 답은 여기 2번이었고 또 넘어갑니다. 13번 윗걸 읽고 오르간스키가 제시한 보기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까지 있네요. 답은 4번이네요.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또 있나요? 이게 단가요? 끝이네.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넘어갑니다.